예, 10에서 박종희 한판 승부 노컷 대련 이어합니다. 자,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있죠. 먼저 맥 소장님, 자, 네. 우리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전 부대변인 힘이 넘치십니다. 예. 자, 그리고 김재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은 국민의힘 왜 웃으세요? 아니 그냥 불쌍해 보여가지고. 누가 둘 다 아니면 한 명? 저기 서 소장님이야 이제 예. 희망차게 뭔가를 시작하는데 오, 우리 김종희 최고위원님은 예. 오늘 장동혁 대표의 그 기자회견 보고 예. 정말 좌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희망이 없어요. SNS 딱 봤는데 아니. 한 글자 생각나. 푹. 좌절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여기 대기실에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막 뭐 페이스북 뭘 쓰시더라고요. 아, SNS. 그래서 선생님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아니 판결을 앞두고 괘씸죄 당합니다. 윤리위원회 위원장까지 임선됐는데. 그런데 결기 있게 결기 있게. 상관없어 할 말은 해야죠. 쓰시. 이미 판결 났거든요. 이미 판결이 나서 이거 뭐 그래요? 쓰고 안 쓴다고 해서 달라지지가 않아요. 이미 판결 그러니까 판결은 정해져 있고 검찰의 구형 이제 자원권 정리 네. 2년 검찰이 구형했고 아니 이쪽은 뭐 구형행보다 더 낮아지는 것도 없어요. 제가 아 그렇습니까? 내 위원장 예, 임명되는 네.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했을 때 거기도 맞서서 싸웠는데 예.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파이팅.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해야죠. 돌로 시대적 맞으면 책무를 아플 해야죠. 것 같은데 돌로 맞으면 뭐가 아파요? 안 아파요? 예, 뭐 제가 대신 맡 계속 때리라고 하십시오. 근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장동혁 대표가 더 맞서기 힘든 상황 같아요. 그래요. 이게 어떤 이제 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 사과 발언을 보니까 네. 이게 개사과보다 더 고약한 거예요. 아 개사과 윤 전 예, 대통령이 예, 예. 후보 시절 개사과보다 그거는 이제 대놓고 욕을 할 수 있는데 네. 장동혁 대표는 한 달 전에는 뭐 의회 폭거에 맞선 게 계엄이다라고 했다 한 달 만에 또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다. 근데 이게 애매하잖아요. 반성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그런 데에서 회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돌을 던지기에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 김재혁 전 최고는 오늘 사과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아까 푹 그 SNS 단어 말고 사과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 사과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윤석열, 김건희라는 단어가 한 마디도 맞아요. 안 나오잖아요. 없었죠. 그리고 네. 그냥 아주 애둘러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지금 이루어진 지 그 1년이 더 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불법 비상계엄이다 해서 대통령이 파면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 재판까지 진행돼서 판결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으로 수단이 잘못됐으니까 뭐 목적은 또 뭐 얘기도 안 하면서 예. 수단이 잘못된 것을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뭐 사람들한테 좀 무슨 갑자기 뜬금없는 소린가 이런 얘기를 들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사과를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그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윤석열, 김건희와 절연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탄핵은 불가피했다 이런 얘기들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얘기.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죠라고 얘기했던 그 연장선상인데 물론 본인은 이거는 신의 뜻에 의한 계몽령이라고 또 얘기하셨었으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뭐 엄청 많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예. 일반 국민의 상식에 비해 보면 그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다음이 무슨 뭐 비전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쭉 늘어놓으셨잖아요. 너무나 많아서 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런 임팩트가 없는 감동이 없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놓고서도 지금 극우 사이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사과했다고. 지금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 1심 판결 앞두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시키라고 이런 거 올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거기다 올려놨고 또 무슨 다른 극우 사이트들에서도 다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막 일제히 공격하고 있는데 또 장동혁 무슨 팬클럽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뭐 왜 사과를 했어? 그러면서 뭐 나 탈당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한 가지 분명해진 건 장동혁 대표는 발광체가 아닌 거죠.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뭐 지지자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 윤석열 어게인이라는 그런 세력들의 도구로서 쓰였을 뿐이구나. 그런데 지금 그것이 그 도구적 필요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일제히 공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잘하면 또 버려질 수도 있겠다. 그들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실천 방안으로 한 게 폭넓은 정치 연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거고, 공천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라는 거고, 청년 의무공천하겠다. 그 전당원 뜻을 모아서 당명도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장성춘 수장님이 당의 오랜 역사를 알고 계시니까 당명 이거는요, 개정. 그동안 네. 당에서 당을 쇄신하고 개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속 논의됐던 거 있잖아요. 네. 과거 파일들을 다 꺼내가지고 캐비넷 있다고. 편집만 새로 한 거예요. 다 했던 얘기들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이유에 대한 원인 진단이 잘못됐다니까요. 청년 정당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지지율 올라가요? 2030 네. 청년. 네트워크 정당 만들면은 지금 국민의힘에 전문가들이 없어가지고 야 국민의힘 전문가 없으니까 지지 안 해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빼놓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대안 대책이 될 수는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헐리우드 액션이에요. 헐리우드 액션. 페인트 모션. 아. 잠깐 속이기 위한 거.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내부 헤게모니 싸움인데 지금 내부 한동훈 노선 어쨌든 투쟁. 노선 투쟁이죠. 노선 투쟁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헤게모니 싸움인데 네. 대장자리 싸움이죠. 아.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잠재적인 경쟁자잖아요. 네. 당권이든 대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러면 사실은 제가 하기 위한 건데 아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는 지금 당원이 거의 100만 명까지 늘었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7, 80만 20만이 더 들어와서 들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원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당원이 이렇게 늘어나면 나중에 뭐 당 대표를 나가든 아니면은 뭐 대선 후보를 나가든 예. 그 당원들이 결국은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부에 아마 뭐 여론은 그 다음에 자기가 충분히 내부를 장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외부의 지지율, 일반 언론의 지지율은 자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당내에서 주도권을 내가 잡겠다 그런 의지가 확고해 보여요. 지지도는 정치하고 있는데 그리고 민주당이 아무리 똥볼을 차도 그 절반에서 헤매고 있는데 당원이 왜 그렇게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정상적인 당원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그게 고성국 씨의 입당과도 무관치 않다고 봐요. 고성국 TV에 고성국. 예, 조금은 작업이 있었다고 보고 예. 저는 사실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의 오늘 사과를 보면 예. 또 맞는 말도 있어요. 폭넓은 연대 예. 실천했잖아요. 예. 고성국 씨 입당시켰잖아요. 원래부터 연대하고 근데 있었어요. 연대인데 이게 폭넓은 연대는 당원으로서 데려오잖아요. 아. 이게 이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아, 그다음에 평가만하다.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말씀한 대로 헐리우드 액션 같은 게 김종재 의원이랑 이철규 의원 그 녹취 내용 예, 돈. 24년도에 3억 5억 정도 뭐 예. 공천원금이 있고 이거 알려지면 뭐 당이 망한다 했는데 손도 안 대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무슨 공천에 대한 어떤 헌금과 이런 시스템 개혁을 하게. 이건 이제 완전 헐리우드 액션이고. 그다음에 저는 청년 할 때 저도 김종인 최고 얘기했듯이 자유대학이 떠오르는 거야. 장해찬. 2030. 2030, 박민영. 그다음에 뭐 박민영, 장해찬, 그다음에 윤호개인 세력 중에 그 청년 자유대학 있어요. 청년들 있잖아요. 예, 과잠 입고. 아 여기를 품겠구나라는 예. 게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당면 개정이요. 그거 하면 뭐 할 거예요? 아니 하면은 뭐가 바뀌어요? 내실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사과라는 것은 형식적인 미안해 이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미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겠어. 다시는 하지 않겠어 하는데 윤석열과 김건희 때문에 미안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국민한테 사과해야 되는데 그걸 싹 뺐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 사과는 말씀한 대로 헐리우드 액션 늘 본인의 흔들리는 지도력을 타개하려는 하나의 징검다리. 그리고 나서 다른 일을 한 거예요. 담배 끊겠다, 술 끊겠다 했는데 담배를 막 사들이고 라이터를 사들이고 술을 사들이고 있어요. 그런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말씀한 대로 헐리우드 액션이다. 우리 고3 수험생 아들이 아. 아빠 장 소장님. 이제부터 내가 이제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갈 거야. 예. 중간고사 잘 보고 기말고사 잘 볼게. 아빠 선언했어. 참고서 사주고 독서실 좀 끊어줘. 그러면은 다 끊어주잖아요. 근데 아빠 잠깐 나 좀 게임방에 가서 PC방에서 게임 좀 하고 올게. 이러면은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요.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런 사람을 윤리위원장 하면 안 되고 이호성 당무감사위원장도 잘라버려야 되고 장해찬 씨도 계속 윤호개인 외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여현 부원장에서 잘라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말로만 하겠다라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우리 김정일 최고 하실 말씀이? 아니요, 뭐 다들 비슷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너무나 모순적인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 고성국 씨를 바로 입당을 시키고 그 다음 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예. 근데 윤리위원들도 무더기로 그 선임을 했는데 여상원 위원장이 오늘 이제 어디 기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치에서 말을 가지고서 말을 탄압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단계에 나온 것도 결국 글이지만 그것도 말인데 그게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언정 아닐지인데 그것을 탄압을 하고 그것을 문제 삼겠다라는 게 이게 정치적으로 말이 되느냐라고 전임 윤리위원장인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로 후임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에 대해서 이분들 좀 이상하다. 어허. 이게 무슨 뭐 그 실질적인 법률적인 논란을 따져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임명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뭐 그 말로 가름하겠는데요. 그렇게 윤리위원들 그런 분으로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고성국 씨 데려오고 이러면서 그 나는 그 비상계엄 사과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윤리위원장은요 부정선거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비상계엄 필요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윤민우 위원장. 네, 그 사람을 윤리위원장을 앉혀놓고서 비상계엄을 사과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조차도 극우 세력에서는 네가 네 입으로 사과라는 얘기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야 정말 참 끔찍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서정우 TV를 들어가 봤는데 아, 지금?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 장도혁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요. 아, 이거는 부정적이라는 거네. 좀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 혼란이니까. 어떡하지? 아, 인간관계상 내가 비판하면 안 내일 될 것 방송 같고. 나올 예정인데. 꼭 예. 좀 물어봐 주시고요. 예. 고성국 박사 같은 경우에는 예. 윤민우 윤리위원장 있잖아요. 예, 예. 가천대 이분을 교수. 진짜 지식인이라고 칭송을 해놨어요. 아. 본인 유튜브에서. 아하. 그래서 고성국 씨가 혹시 추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윤민우 위원장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개딸이 김건희를 질투한다. 네. 총선에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주장한 사람 말씀을 윤리위원장 많이 시키면서 이런 메시지를 낸다?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서정욱 변호사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 나오셔야겠다. 전화 연결을 할까요? 아니 지금? 나경원 의원이 막 그 보수 유튜버 볼 네. 때 그때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약간 의도적으로 안 갔나 봐요. 나는 좀 거기 내가 좀 그런 사람들하고 약간 이렇게. 선을 긋겠다는 입장이어서 그럼 지식인. 근데 약간 제가 보기에 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아, 줄타기. 네, 나경원은 약간 그쪽으로는 완전히 가지 않겠다. 네, 완전히 가지 나경원 의원과 제가 알아요. 서정욱 변호사. 뭡니까? 삐졌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는데 나경원 의원이 예전에 안 갔어. 그러니까 약간 의도적으로 안 간 거니까. 나경원 의원이 서정욱 TV에 안 나가서 윤호견인 삐졌어. 쪽하고는 약간 제가 보기에 약간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같아요. 그동안 장동혁 대표를 옹호하고 지지해왔던 네. 그 보수 유튜버들이 예. 이거 어떻게 스탠스를 잡아야 되나 지금 대단히 좀 고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한동훈 대표에게 화력을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좀 설득하고 있지 않을까 장동혁 대표 측에서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분이 이제 윤리위원장인데 이분이 이제 사이버 안보 전문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댓글 뭐 이야기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 특화된 윤리위원장 임명한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예. 말씀하신 분도 있거든요. 아니, 맥을 이거 짚어주세요. 아니 이걸 보고 참 예. 원포인트예요. 윤리위가.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 당의 윤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용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이버 전문가라고 해서 이분을 윤리위원장 시켰다고 한다면 예. 이거는 한동훈 죽이기 대놓고 하는 원포인트 재판이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의도가 있어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폭넓은 연대와 통합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는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성국 씨 입당, 그 다음에 윤민호 위원장의 위원장 윤리위 그 임명 이게 말 따로 행동 따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 말씀한 대로 장 소장님께서 박민영, 장해찬 이 사람들을 어떻게 둘 것이냐. 예. 이런 것도 이제 후속 조치인데 저는 이게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오늘 말의 성찬으로 끝났다. 이게 기본적으로요 구도가 잘 안 맞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꼭 판사, 검사, 뭐 법조인 따지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기존에 보면 윤리위원장은 약간 판단하는 쪽이잖아요. 예, 그렇죠. 판단하는 쪽이기 때문에 판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 좀 해왔어요. 각 당이. 예. 그리고 기소하는 쪽에는 뭐 검사 출신이나 경찰 출신이나. 근데 이분은 경찰 행정 약간 수사 쪽이에요. 그러니까 판단 영역보다는 뭔가 근데 이미
뭐 기소는 아니지만 예. 이제 올렸잖아요. 예. 그럼 이거 끝난 거거든요. 그거 갖고 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찰 이번에 뭐 경력을 뭐 약간 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약간 선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판단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아. 거예요. 약간 뭔가 아직도 더 캘 게 남았나, 더 찾을 게 남았나 이런 약간 생각이 좀 수사 드는 느낌, 거예요. 수사한 예, 느낌. 수사 느낌. 예.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제가 당사자잖아요. 네. 당사자니까 웃지 저는 마세요. 저를 윤리적으로 심판하려는 분들이 저보다 제가 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권위나 네. 어떤 판단에. 근데 이분이 뭐 저는 물론 이제 이호선 씨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예. 저에 대해서 제기했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여상원 우리 전 윤리위원장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지적 자체가 무슨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는 예. 그냥 정치를 하지 말라. 우리나라는 그냥 독재 국가로 만들자라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터무니없는데 그 주장 자체도 터무니없는데 그것을 심판하겠다고 나온 분이 예. 과연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렇게 칭송을 하는 사람 예? 그리고 이게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서 예.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부정선거는 거대한 조직이 동원돼야 된다. 한두 개인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거 국제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이걸 했다는 식의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예. 이분이. 근데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 음모론 내지는 망상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용비어천가 이런 거 부르는 분이 이런 분이 나를 윤리적으로 심사를 하겠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야, 저 판사는 맨날 룸사롱에 가서 뭐 이상한 짓 하고 변호사한테 뭐 접대받는데 나에 대해서 무슨 나의 뇌물죄를 수사하겠다 그러면 받는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 사람이 무슨 뭐 판사다 뭐다 판사 역할이다 뭐란 걸 떠나서 기본으로 그럴 자격이 있느냐. 역대 제1야당의 혹은 뭐 역대 정당의 윤리위원장 중에서 이렇게 이상한 윤리위원장이 임명돼 본 적이 있느냐. 그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전 대표.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윤리였다. 그래서 제거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아요. 지금 조작된 그런 여러 가지 통계를 갖고 한동훈 대표를 징계해야 된다라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뒤로 물러서는 것은 또 아니면은 뭐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나 참모들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희 대표가 이번에 예. 정말 다 털 거 다 털고 자, 한동훈 대표 같이 합시다. 이랬으면은 한동훈 대표도 다른 입장을 내세웠을 텐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한 선택들은 아니었다 그동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싸울 시간에 그 자당의 장동혁 대표하고 싸웠어야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을 들었어야 돼요. 한동훈 대표한테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싸울 때가 아니다. 결국엔 그건 의미가 없다. 정치적으로 본인이 어떤 자리를 확고히 하려면 지금 장동혁 체제가 얼마나 국민이라는 보수의 어떤 스펙트럼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거를 싸워서 쟁취한 다음에 제대로 된 진영에서 현 정부하고 싸우는 야당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틀려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윤리위 말도 안 되는 무슨 단계를 가지고 한다는데 그걸 갖고 대차게 싸워서 뭐가 남아요? 모양이 빠지잖아요. 장동혁 대표의 그 말 같지도 않은 단계에 대한 윤리까지 가는 이런 과정도 그 꼬투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꼬투리도 아닌 일을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는 대단한 일을 같이 지금 치부하는 거예요. 찍어내봐라 나를. 그게 영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려면 장동혁이라는 사람과 싸워서 보수 진영을 내가 지키겠다 이런 메시지가 가야 된다는 거지. 100% 저도 동감이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가족이 한 걸 나중에 알았다는데 그럼 누가 한 거야? 그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했다든지 아니면 뭐 부인이 했다든지 얘기하는데 가족이라고 하면 뭐
좀 장인 장모도 있고 원도 그다음에 부인도 있고 뭐 예, 예. 미국에 있는 딸도 있는데 그러면 누가 했냐라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한동훈 대표 성향상 그 전에 보면 뭐가 법적으로 문제되면 바로바로 법적 조치를 했어요. 예. 고발하든가 소송하든가 했거든요. 이번에 뭐 한다고는 하는데 바로 나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좀 본인이 좀 캥기는 게 있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많은 분들이 이게 1년 반 넘어서 저희들도 다 얘기하잖아요. 이제 예. 그만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예. 그냥 한동훈 대표도 이거 그냥 뭐 누가 했는데 죄송하다라고 털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민주당이 많이 아픈가 봐요. 아플 게 뭐 있어요? 뭐 계속 한동훈 싸우니까. 대표, 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공격이 되게 아픈가 봐요. 아, 아니, 이거 지금 민주당 제가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기에는 지금 잠깐 자기들 계셔보세요. 싸우는데. 예, 계셔보세요. 왜냐하면 예. 제가 보기에는 역대로 그러니까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한 그 항소 포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김현지 애지중지 김현지 사건 뭐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있었던 그 토지거래 허가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줄줄이 민주당이 가장 약점이 되는 부분들을 가장 아프게 공격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예요.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예. 그 어찌된 셈인지 우리 당 지도부는 그렇게 물러 터져서 공격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나와서 열심히 민주당 공격을 하고 동시에 이제 우리 당 대표나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눈에 가시겠죠. 뭐 보면은 그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쪽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쪽으로 욕 먹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공격하니까 욕하고 그다음에 그 이른바 약간 강성 극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장동혁 대표 안 도와준다고 욕 먹고 예. 양쪽으로 먹고 있는데 저도 이럴진데 뭐 한동훈 대표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민주당이 이제- 아픈 게 아니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을 들으라고 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보수의 오랜 선생님으로 역할했던 분께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조언을 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공격해봤자 얻을 게 없다, 의미 없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라. 그 현실을 제가 풀이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이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오늘 저녁에 오세훈 시장을 만날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은 장동혁 대표의 오늘 오전에 그 쇄신안을 듣고 환영한다 SNS에 올렸거든요. 아니, 근데 환영할 수 있어요. 어쨌든 뭐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고 본인들이 한마디 하니까 이런 식의 비상겸에 대해서 사과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네. 보다 중요한 거는 그 다음 후속 조치라니까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냥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극우적인 사람들을 계속 임명을 하고 드리고 옆에 두고 그러고 있는데 당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장동혁 대표 만나면 당신 말과 행동 다르면 안 된다. 이제 후속 조치 잘 취해라. 그렇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당무감사위원장이라든지 윤리위원장 이런 사람들 임명하면 안 되고 지금 해촉시켜라. 다른 사람 보다도 정상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좀 임명해라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본인 체제를 확고히 굳혀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최고위원들이 막 사퇴해서 무너질 것 같았는데 아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했던 게 결국은 광역단체 나가는 현직 의원분들이 뭔가 이의제기하지 않겠냐 현재 체제에 대해서. 예.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다음에 공천받아 나가야 되거든요. 당대표가 있으면 어쨌든 만약에 공천 룰을 바꾸든지 아니면 예. 새로운 사람을 넣겠다 하면 어쨌든 본인들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쉬운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잘 본인이 캐치한 거죠. 그래서 아하. 사실은 지금 이게 문제 있다 하는 사람들이 뭐 지도부라든지 아니면 광역단체 나갈 사람들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없어져요? 오세훈 시장한테 만나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시장님 여기는 그냥 50대 50 아니면 민심 70 당원 30으로 할게요. 너무 저 비판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과정 중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되게 우려하는 건 뭐냐면 예. 고립이에요. 고립. 내 편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나에게 동조해주고 나를 좀 응원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세력이 원내에 안 보여요. 그냥 서로 그냥 속닥속닥 기회만 노리고 있어. 이렇게 막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같이 편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한동훈 대표가 고립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뭐 좀 그 20초? 현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25명으로 구성된 그 초재선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발표에 대해서 성명을 냈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 예. 뭔가 구체적인 뭘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뭐 오세훈 시장이야 만나자 그러면 만나주죠 당연히. 그러나 유정복, 오세훈 뭐 다른 여러 박홍근. 단체장들이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고립이라는 것은 글쎄 좀 지켜보시죠. 뭐. 여기까지 놓고 따른 일부 마련 2부에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죠.